이동영의 정치 1번지. 현대 정치사에 숨겨진 얘기를 풀어봅니다. 작가 이동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오늘 4.19 혁명 53주년이니까 혹시 관련 얘기 아닐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날이니만큼 4.19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4.19 혁명으로 독재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가 물러났는데 요즘 들어 보수와 진보 양진영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대단한 논쟁이 불붙고 있어요. 예. 그 시작은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이승만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본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이 동영상은 이제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한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배포한 것인데 네. 시청자 수가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대선 전 큰 화제를 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극장에 걸린 영화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한 이제 동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원로들의 오찬에서도 이 100년 전쟁 다큐멘터리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인호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 알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선 전에 이 동영상이 한참 화제일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네. 이게 대선 후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보수 진영에서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먼저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보수 학자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까지 이 문제가 전달된 상태입니다. 네. 신동아 3월호에 역사 다큐 100년 전쟁의 이승만 죽이기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조선일보가 3월 15일자에 원로들이 우려한 좌파의 인터넷 다큐 100년 전쟁이라는 기사를 실음으로써 논쟁이 촉발되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뭐 원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양하는 그런 네. 뭐 특집이랄까 이런 걸 계속 기획 해왔던 기사도 많이 했었죠. 네, 그런 언론이죠. 그런데 그 후에 한 보수 언론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고 보수 학자들까지 논쟁에 가세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월 15일 조선일보의 첫 기사가 나온 이래로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100년 전쟁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을 조선일보에서 내보냈는데 16일에는 유석춘 교수가 제기한 좌파 영상물 100년 전쟁의 문제점이라는 기사, 18일에는 이런 의도적 왜곡들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위중한 사안이라며 칼럼을 통해 비판했고 19일에는 유영익 한동대 석좌 교수 인터뷰와 100년 전쟁 대표적 5가지 왜곡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2일에는 앞서 언급한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100년 전쟁에 대한 비난하는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보수단체인 이승만 포럼, 이승만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100년 전쟁과 반대되는 이승만과 이승만 정부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다큐멘터리 건국의 예언자 이승만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대응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포하겠다는 네네. 건데. 자, 그러면 100년 전쟁이라는 이 동영상은 진보적 관점에서 이승만을 비판적으로 본 거다 이거죠. 네. 이게 11월쯤 공개가 됐었죠, 네네. 작년에? 작년에. 그러면 건국의 예언자 이승만 아직 제작이 완료가 안 된 거죠? 네,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단체에 따르면 건국의 예언자 이승만은 총 7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이고 그 첫 번째 영상물은 오는 22일 날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영상물이 배포가 되면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두고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역사 논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승만 기념 사업회에서 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100년 전쟁에 이런 정도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보수 측에서는 100년 전쟁을 좌파가 역사를 왜곡하고 이승만을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어온 좌편향 역사 교육의 일환이 바로 100년 전쟁이고 건국의 대통령인 이승만을 부정함으로써 보수를 뿌리부터 흔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100년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수 진영에서는 100년 전쟁이 자극적 편집과 사실관계 왜곡, 단점 부풀리기를 통한 선동을 하고 있고 내용은 거의가 거짓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수의 대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이 100년 전쟁 제작진 쪽에서는 정확한 사료를 가지고 정당한 평가를 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우선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100년 전쟁은 비밀 해제된 미국 CIA 문서 이승만의 인격이라는 파일에 이승만이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고 이 목적을 추구하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나온다며 이승만의 독립운동 자체를 권력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CIA 문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주장이죠. 예. 네, 이에 대해 보수 측에서는 CIA 보고서 원문의 내용은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라고 해석해야 옳다며 백년 전쟁 측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영어 번역 잘하는 사람 붙이면 딱 그러니까 나오겠네. 자, 위임 통치 청원 문제는 뭡니까? 백년 전쟁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식민지 당시 국제연맹의 일정 기간 한국을 대신 통치해 달라는 위임 통치 청원을 했고 이 때문에 그 임시정부 요인들과 마찰을 빚게 되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인 예로 단재 신채호 선생 같으면은 이승만은 그 이완용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네. 맹비난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렇게 비난하게 됐었죠.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의 비판이었죠. 예, 그래서 백년 전쟁은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었고 보수 측에서 반발하기는 당시 위임 통치 청원 문제는 이승만만 주장한 게 아니고 김규식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주장한 것인데 그럼 이들 모두가 다 매국노가 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식민지 시대 때 고문당했던 사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논란도 있죠. 네. 그 백년 전쟁에서는 이승만은 일제 경찰에 잡혀 고문당한 적이 없는데 네. 그가 고문당한 것은 일제 경찰이 아니고 대한제국을 비판하다가 우리 민족에게 체포돼 가지고 고문받은 것인지 일경에게 고문당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승만이 미국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늘 손에 입김을 불어넣으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에게 고문당해서 그때부터 생긴 버릇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고 이렇게 백년 전쟁에서 나타낸 거고요. 네. 이에 대해 보수 측은 이승만이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단순히 일본 감옥에 있을 때 고문당해서 이런 버릇이 생겼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륜 문제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네,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뭐 불륜 문제죠. 그 당시 46세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제자인 그 22세의 노디 김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가 그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1920년 6월에 이승만과 노디 김이 맨 법률 문제로 죄송합니다. 맨 법률 문제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고 결국 기소되었던 점을 들어 그 이승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백년전쟁에서 부각시켰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진보 보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논란이 있는 건 괜찮은데 그걸 넘는 그 대립인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그 이승만 동영상이 나오면 더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일 배포 예정이거든요. 건국의 연자 이승만. 네. 1편은 주로 백년 전쟁에서 다루었던 이승만에 대한 그 비판 문제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에서 7편은 이승만의 업적을 찬양할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보 진영 측에서도 백년 전쟁 후속편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당분간 그 이 논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논쟁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일제 때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45년 이후 건국 과정, 네.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은 좀 적은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년 전쟁에서 아마 2편에서 네. 다룰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아마 보수 측에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백년 전쟁 2편은 또 언제 나옵니까? 그건 아직 확실한 날짜는 네. 모르는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만들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놓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1편에서는 이제 일제시대 때 얘기를 했었고 예. 2편에서는 아마 건국 이후 얘기를 할 것 그 같습니다. 2편이 더 그 문제겠네요.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저 45년 이전 얘기보다 45년 이후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역사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 자, 그러면 지금 현대사 특히 독립운동 그리고 정부 수립 시기 그때는 이념 논쟁, 정통성 문제 이런 대립과 반목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역사적인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 사실 이런 논쟁이 참 무의미할 수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네. 진실과 사료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양극단으로 이제 극명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아직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좌파, 우파, 또 사상이나 이념 등 이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니까 진실하고 사료를 보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대립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고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
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이게 없어질 것 같고요. 네. 가장 문제는 그 지금 학계에서조차도 둘로 나뉘어진 상태인데 예. 학계에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이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이 되네요. 네. 세계에서 지금 냉전이 사라진 지가 지금 30년이 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한국은 이제 분단 국가라는 특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그런 어떤 그 거의 패싸움 수준의 뭐 그렇죠. 진영 논리 대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예. 그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근데 이걸 따지다가 좀 불리해지면은 저거 진보다, 저거 빨갱이다, 저거 우익이다. 어? 네. 뭐 꼴통 보수다 그런 네, 거. 이런 식으로 그런 건 곤란한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얘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동형 작가였습니다.